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9월 고2 모의고사 23번부터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부터네요. 죄송합니다. 자, 3문장부터 한번 보실게요. Most parents think that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생각합니다. 대디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if 만약 our child would just behave 우리의 아이가 단순히 behave 좋게 행동한다면 우리 행동하다라는 요거 문장 요 단어 자체는요 긍정적으로 쓰게 되면은 잘 처신하다 행동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처신할 것이라면 we could stay calm as parents 우리가 부모로서 그냥 차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생각한답니다. The truth is that 진실은요 대리아입니다. Managing our own emotions 우리의 스스로의 감정과 그리고 행동 actions 행동을 이제 처리하는 것 혹은 다루는 것은 이제 동명사 주어를 썼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되죠. What allows us to feel peaceful allow 나오면 투부정사 쓴다라는 거 우리로 하여금 feel peaceful 평화롭게 느끼도록 돕는 것입니다. As parents 부모로서 즉 여기서 2번 문장에서 이제 1번 문장을 반박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박하느냐면 부모로서 우리가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peaceful 혹은 calm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보시면요. Ultimately, we can't control our children or the obstacles they will face. They will face 가로 열고 닫으시고 여기 위치나 때 생략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or the obstacles, obstacles 하게 되면 보통 장애물이나 방해물을 말하죠. They will face, 그 어린애들이 마주할. But we can always control our own actions. 우리는 항상 스스로 우리의 행동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4번 문장 보실게요. Parenting isn't about what our child does, but about how we respond. 양육이라는 것은 뭐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뭐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혹은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의문사로 해석해도 되고 뭐 관계대명사로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없네요. 하지만 뭐에 대한 것이다? How we respond.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느냐이다. 지금 초점을 누가 맞추고 있죠? 부모님, we에 맞추고 있죠. 5번 문장 보시면요. In fact, 사실상 most of what we call parenting 대부분의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doesn't take place, 발생하지 않습니다. Between a parent and children, 한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하지만 뭐부터 일어난다? 뭐 내에서 일어난다? Within the parents. 여기 within은 너무 중요하겠네요. 부모 내에서 일어납니다. 즉 부모 내의 성장이 혹은 행동 혹은 우리 감정 조절이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6번 문장 보시면요. When a storm brews 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a parent's response will either calm it or trigger a full-scale tsunami. 자, 한 부모의 반응은요. 그것을 즉 앞에 나왔던 폭풍우를 잠재우거나 혹은 full-scale tsunami 완전 거대한 쓰나미를 trigger 유발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는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아이가 어떤 obstacles, 장애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예시를 비유를 들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거나 혹은 더욱더 무언가 쓰나미 정도의 스케일로 유발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모의 행동, 반응에 있다라는 거죠. 7번 보시면요. Staying calm enough to respond constructively to all that childish behavior. 우리 childish라는 말은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아이와 같은 행동에 constructively 되게 건설적으로 respond to 반응하는 것 반응하기 위해서 충분히 여기 부사로 썼어요. 뒤에 앞에 형용사니까요. 충분히 차분한 상태로 있는 것은 그리고 and the storming emotions behind it 그 뒤에 숨어있는 폭풍과 같은 감정 그것에 되게 차분하게 건설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S 붙었죠? 앞에까지가 다 주어라는 얘기예요. That we grow to that 이하를 우리가 요구하는데 우리가 또한 자라나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That we should grow to로 바꿀 수도 있고 requires us to grow to로 바꿀 수도 있겠죠. If we can use those times when
Our buttons get pushed to reflect.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시간이냐면요. Our buttons, 우리의 요거는 쌤이 우리가 실강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면 발작 버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철없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서 격양을 많이 높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 버튼이 get pushed, 눌림 당할 때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To reflect,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회상하거나 숙고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투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듣는다는 의미로 reflect를 썼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화나는 버튼이 눌렸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사용을 한다면 다음 문장 We can notice,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When we lose equilibrium, 우리가 언제 평정심을 잃는지요. 중요한 단어겠죠. 그리고 steer ourselves back on track, 우리가 steer back on track, 다시 길로로 우리 스스로를 틀 수 있습니다. 우리 steer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방향을 조종하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서는 우리가 원래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방향 혹은 아이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다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This inner growth, 이러한 내적 성장은요 너무 중요한 단어겠네요. It's the hardest work there is. 그곳에 있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is what,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enables to 부정사 쓰죠. 너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To become a more peaceful parent, 더욱 되게 안정돼 있고 차분하고 평화로운 부모로 만드는 거죠. One day at a time, 언젠가 한 번은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의 행동 거지 혹은 아이들의 감정들을 잘 react 하는 것이 아니라 reflect 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할 때 inner growth, 내적 성장을 받아들일 때 아이들이 더욱더 평온한 아이들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를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 정도의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적 성장과 그리고 부모 스스로 within ourselves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실게요. (1번) 문장부터 보시면요. We have already seen that.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이제 썼죠. That learning is much more efficient. 학습이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When done at regular intervals. 여기 it is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학습이라는 것이 is done at regular intervals.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서 행해졌을 때 학습이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Rather than cramming an entire lesson into one day, 하루 안에다가 전체 수업을 다 cramming into, 구겨 넣는 것 대신에 we are better off spreading out the learning. 학습이라는 것을 spread out, 펼쳐놓는 것이 better off, 뭐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근데 better of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ing를 쓰긴 하지만 우리가 had better 쓰게 되면 had better spread out the learnin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 문장 보시면 The reason is simple, 이유는 간단합니다. Every night, 매일 밤 our brain, 우리의 뇌는요 consolidates, 통합합니다. What it has learned, 이게 뇌겠죠. 뇌가 has learned, 배워왔던 것이죠.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낮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uroscience discoveries over the last 30 years. 지난 30년 동안에 이제 뉴로과학, 그러니까 뉴런 과학이죠. 뉴런 과학 발견의 가장 중요한 뉴런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Sleep,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잠이라는 것은 is not just a period of inactivity, 비활동의 기간이 아닙니다. 혹은 garbage collection of the waste products, 낭비된 제품들의 쓰레기 수집하는 기간도 아니래요. 때부터 가려 열겠습니다. That the brain accumulated while we were awake. 우리가 깨어있는, 형용사입니다. 어가 붙었어요. 깨어있는 동안에 뇌가 축적했던, accumulate, 축적했던 그러한 낭비된 제품들의 결과물들의 쓰레기를 그냥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비활동하는 기간이 아니래요. 즉 다시 말하자면 뇌는 잠잘 때 활동한다요. 다음 문장 하실게요. Quite the contrary. 꽤나 반대로 while we sleep, 우리가 잠잘 때 our brain, 우리의 뇌는요 remains, 이 영식 동사입니다.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stays active.
방금 했던 말과 동일하죠. 활동적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It runs 그것은요 운영합니다. A specific algorithm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을 운영하는데요. 때부터 가라 읽겠습니다. That replaces the important events it recorded during the previous day and gradually transfers them into a more efficient compartment of our memory. 갈아타다 주시고요. 자 뒤에서부터 우리의 기억력에 more efficient compartment 더욱 효과적인 부분 혹은 객실 compartment로 transfers 그것들을 옮기고 점진적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전 날에 뭐 했던 그것이 기록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재플레이 시켜주는 재생시켜주는 그러한 특정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잠잘 때 그 전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을 더욱더 효과적인 어떤 부분으로 보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비활동의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시간이다. 즉 중간중간 학습할 때는 잠자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앞으로 서두로 끌고 가고 있었고 잠의 중요성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주제는 학습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잠이라는 것인데 잠은 통합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실게요. 1번부터 보시면요. 이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실 때 이 문제는 꼭 우리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A냐, B냐, C냐 해서 개념어를 같이 동의어는 동의어끼리 묶어두시고 반의어는 반의어끼리 따로 빼두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첫 문장부터 보시면요. From the earliest times 그러니까 아예 매우 이른 시기부터 healthcare service 우리는 보건 서비스라고 할게요. 보건 치료 서비스 이것은요 have been recognized 인식되어 왔습니다. to 가진 것으로서 to have two equal aspects 두 가지 동등한 측면이래요. 우리 두 가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개념이 두 개 정리가 되겠죠. Namely 말하건대 clinical care 우리 치료적 보건 혹은 public health care 보건적 보건 그러니까 쌤은 이렇게 좀 연결을 해놨어요. 클리니컬 케어를 우리가 치료적 목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퍼블릭 헬스 케어, 보건적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우선이냐, 보건이 우선이냐 이것을 이제 놓고 본다는 얘기죠. 이번 문장 보시면요. In classical Greek mythology, 고전적인 그리스 신화론에 따르면 the god of medicine, 의학의 신이었던 에클피우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런 사람이 had two 신이겠죠? 신이 had two daughters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대요. 하이지아하고 그리고 페나시아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former 전자죠. 우리 하이지아가 전자니까 1번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Was the goddess of the preventive health and wellness. 자 행복과 그리고 건강 예방적 측면이래요. 예방 우리 그런데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치료냐 보건이냐 할 때는 치료보다는 예방은 보건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보건 쪽으로 놓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은 해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or hygiene 위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이지아에서 왔겠죠.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죠. And the later 그리고 후자는요. 후자는 누구냐? 여기 아까 나왔던 파나시아겠네요. 파나시아 즉 얘는 우리 두 번째로 나오는 거긴 한데 우리 개념 자체는 1번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The later, the goddess of the treatment and curing. 치료와 치유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앞에서 봤던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clinical care 같은 경우에는 파나시아 그리고 보건 같은 경우에는 하이지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In modern times, 현대 시대에는요, the societal ascendancy of medical professionalism. 자,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의학적 전문화의 사회적 우위는요, ascendancy, superiority, predominance 바꿀 수 있겠고요. 이것은 has caused 유발했습니다. Treatment of sick patients. 아픈 환자들의 치료를요, to overshadow. 우리 cause A to B 쓰죠? to overshadow 가리도록 했습니다. Those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 provided by the less heroic figures of sanitary engineers, biologists, and governmental public health officers. 뒤에서부터 보실게요. 정부의 공공보건 사무직이라든지 혹은 생물학자들 그리고 위생공학자들의
덜 영웅적인 모습에 의해서 제공되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공한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예방적 측면의 서비스를 가리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도 나름 또 잡을 수 있는 것이 얘는 어떤 측면이다? 치료적 측면이다. 현대 시절에는 치료적 측면이 뒤에 있는 모든 보건적 측면을 되게 가려두었다. 다시 말해서 우위가 더 있었다. 우리가 치료적 측면이 훨씬 더 선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행되었다라기보다는 좀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접이 딱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는 보건적 측면도 중요하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치료적 측면보다도 보건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되겠네요. 뉘앙스가. The quality of the health that human population enjoy. 인구가 즐기고 있는 건강의 자질은 is attributable as to. 자, 서술형 되게 대비 구문입니다. 그래서 attributable 하게 되면 원래 attribute가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누구의 탓으로 기인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해석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쉽게 나타내자면 뒤에 있는 것에 때문이다 정도로 의역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럼 뒤에 있는 것 덜 때문이다, 즉 뒤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다로 우리 좀 극단적으로 가겠습니다. Surgical dexterity 하게 되면 이제 기민함입니다. 수술적 기민함에는 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수술적 어떤 치료나 어떤 기술 때문에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러한 삶이 윤택해진 건 아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혁신적인 제약적 제품들, 제약회사 제품들 혹은 bioengineered devices, 이제 생체공학적 어떤 기계들이죠, 장치들이죠. 다 치료적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이라기보다 뭐 때문이냐? less than에서 비교급 나왔어요. To the availability of a public sanitation, sewage management, and the services which control the population of the air, drinking water, urban noise, and the food for human consumption. 가로닫아 주시고요.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의 섭취를 위한 음식이나 도시의 소음이나 혹은 식수나 혹은 대기의 오염들을 통제하는 서비스와 하수도 처리 시설, 그리고 이제 공공보건에 대한 이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여기 다 연결하셔서요. 여기는 좀 다르게 표시하시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다 뭐다? 우리가 보건적 측면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에는 치료적 측면을 매우 우세하게 여겨서 ascendancy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overshadow를 했지만 보건적 치료 측면을 사실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건 뭐 때문이다? 보건적 측면 때문이다라는 점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human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뒤에서부터 가장 높은 성취할 수 있는 기준의 건강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depends on 뭐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강 서비스예요. No less than 너무 중요하니까 필표 하나 칠게요. 밑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그마치 뭐뭐와 달리할 게 없이 뭐뭐보다 덜하지 않게 마이너스니까 거의 또이또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not less than은요 뒤에 있는 것보다 적어도 최소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서 여기서 no less than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skills and equipment of doctors and hospitals, 우리 병원과 의사들의 능력과 장비만큼이나 우리 공공보건 서비스에 더욱더 달려있다. 즉 보건적 측면도 치료적 측면만큼이나 중요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정말 어려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A냐 B냐 정도로만 제대로 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앞뒤에 비교되는 구문 같은 것들을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자, 여기 있는 질문은 이제 일대기인데요.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l Gustav Rosby라는 사람은요 was one of the groups of notable Scandinavian researchers.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연구자, 이게 이제 주목할 만한이죠. 주목할 만한 연구자들의 그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worked with the Norwegian meteorologist Wilhelm Jorknes인가요? At the University of Bergen. 여기에서 있었던 meteorologist 중요하죠. 유성학자 혹은 이제 지질학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유성학자지 않을까 싶어요. 그 노르웨이안과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요. While growing up in Stockholm, 스톡홀름에서 자라는 동안에 로즈비 씨는요 received a traditional education. 되게 전통적인 고전적인 그냥 학습을 받았대요.
He earned a degree in mathematical physics at the University of Stockholm in 1918. 1918년에 여기 대학교에서 수학 물리학, 수물리학이네요. 수물리학의 학위를 earned 받았습니다. But after hearing a lecture by journalist, 이 사람에 의한 강의를 들은 이후에는요. And apparently bored with Stockholm. 스톡홀름과는 꽤나 명백히 지루했던 그는 여기 이제 PP 형태로 써가지고 커마 썼죠.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에요. 그는 he moved to the newly established Geophysical Institute in Bergen. 이러한 지역에 있는 그 지질 물리학 기관을 이제 새로 설립된 이러한 기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옮겼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1925년에 로즈비 시니어 received a scholarship from the Sweden Africa Foundation 이러한 스웨덴 아프리카 파운데이션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대요. To go to the United States 미국 가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he joined the United States Weather Bureau 기상청이죠. 미국 기상청에 합류를 했습니다. Based in part on his practical experience in weather forecasting,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실용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일부분은 기반해서 in part, 로즈비 씨는요 had become a supporter of the polar front theory, polar front theory라는 것의 지지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것은요 설명합니다. The cyclonic circulation, 사이클론과 같은 순환인데요. 요거는 그냥 우리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사이클론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대요. That develops at the boundary between warm and cold air masses.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갑고 따뜻한 이러한 공기 덩어리 사이에서 경기의 선에서 발전하는 이러한 사이클론적 순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의 이제 서포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창했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1947년에 로즈비 씨는요 accepted chair of the Institute of the Meteorologists 여기에 의장 자리를 accept를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그것은요 has been set up for 준비하다, 설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준비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at the University of Stockholm where he remained 그가 머물렀더니죠. until his death 10 years later 10년 이후에 그의 죽음 까지 그가 머물렀었던 곳인 스톡홀름 대학교에 그를 위해서 이제 지어졌던 의장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문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